안녕하세요. 주차장의 속풀이 최남영.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거 좀 심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예, 주차장의 속풀이 최남영. 이한기 기자입니다. 네, 속풀이 시즌 2가 오늘로 이제 9번째 시즌, 아니죠, 시즌 2의 9번째 시간 맞게 됐는데요. 지난번 7번째, 9번째? 7번째. 아, 그렇네. 안 읽었구만 대본을. 읽었어요. 다시 이게 열심히 썼는데 내가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네, 속풀이 시즌 2가 이제 오늘로서 이제 9번째 시간 맞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7번째 시간에 이제 과천 인프라지도 10년 후에 확 바뀐다 라는 주제로 하셨고, 네. 그리고 8번째 순서로 잠실 돔구장을 주제로 한번 다루셨죠. 그래서 이제 잠실 마이스와 잠실 돔구장 사업이 이제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뭐 이런 얘기들을 현장에 가서 얘기를 하셨고, 또 그때는 이제 제가 아니라 엄수빈 기자랑 같이 가셨죠. 예, 같이 갔습니다. 예. 네, 그때 댓글로 보니까는 부럽다라는 댓글이 몇 개 좀 달리더라고요. 가장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다. 아, 그래요? 그래서 잠시 멤버를 교체할까도 생각했습니다. 네. 평소에 불행해 보이시나 봐요. 당분간은 제가 이제 남영 선배의 이제 오른팔 역할을 자처해서 옆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즌 2 9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저희가 잠실 동구장을 하긴 했지만 그 전에 7번째 시간에 사실 예고했던 건 공항이었거든요. 그쵸, 공항이었죠. 예. 공항 하실 건가요? 한번 맞춰보시죠. 예, 제가 보니까 좀 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최근 중요한 철도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했고, 왠지 이번에도 철도 얘기를 이건 좀 짚고 넘어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역시 이한 기자 이제 제목 진짜 이한 기자의 속풀이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사실 이번에도 좀 고민을 좀 했는데 뭐 공항 얘기도 중요하지만 좀 공항보다 좀 더 핫한 철도 좀 이슈가 있어가지고요. 이번에는 좀 불가피하게 주제를 바꿔서 좀 철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항은 좀만 미룰 테니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뭐 기다리신 분들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사 먼저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0월 3일자로 보도한 내용인데요. 제목이 제2경인선 신부당선 연장 다시 추진한다 이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속풀이에서 할 부분은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좀 소개를 하려고 기사를 보여드린 거고요. 내용을 좀 요약해드리면 이제 좀 국토교통부에서 민재철도 활성화를 위해서 추석 연휴 전까지 건설사랑 뭐 금융사, 뭐 민간 사업자가 발굴한 노선 철도 노선을 좀 접수를 했거든요. 여기에 좀 현재 6개 사업 정도가 좀 현재 건설 의향을 나타냈고요. 제2경인선, 뭐 신부당선 연장이 좀 여기에 속해서 오늘 이 내용을 좀 주제로 뽑았습니다. 이제 제목만 봐도 이제 핫한 노선인 것 같아요. 제2경인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도권 서남권 철도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고, 그리고 신분당선 연장선은 이제 북부 구간 예타 불발 때문에 이제 오음사를 좀 앓았던 곳이잖아요. 이 노선들을 민자로 한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일단은 제한 단계라서 민자로 하겠다라는 의지만 보인 거고요. 뭐 아직까지 좀 확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정부와 민간 사업자 모두 앞으로 좀 소개해드릴 노선에 대해서 좀 관심을 드러냈고 뭐 건설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고무적이지만 아직까지 뭐 가능성이 뭐 100%다 혹은 뭐 50%다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특히 제2경인선 같은 경우는 좀 인천시도 강력히 희망을 하고 있어가지고 좀 다른 노선보다 좀 추진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2경인선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2경인선은 구로 차량기지 이전이 이제 불발되면서 주목받았던 노선인데요. 이제 인천시가 애초에 원래 계획했던 노선은 인천 청학역 그리고 연수 일대에서 시흥 은계지구와 이제 구로 차량기지 이전 대상지였던 광명시 노은사동을 거쳐서 신도림까지 가는 노선이었어요. 네, 하지만 이제 구로 차량기지 이전이 이제 불발되면서 인천시에서 광명 노은사동이 아니라 이제 광명 시흥지구를 지나는 노선으로 이제 대안을 제시했고, 그리고 이것까지 저희가 속풀이에서 소개를 했었습니다. 여기 기사에도 보시면 원래는 이제 이 빨간선 라인들을 추진을 하다가 구로 차량기지가 이전이 좀 이렇게 좀 실패하면서 인천시가 마련한 노선이 파란선입니다. 이현 기자 설명대로 지금 이 부분을 좀 표시를 한 거고요. 이런 제2경인선에 대해서 제안을 한 곳은 대우건설하고 지금 신한은행입니다. 뭐 이제 공동 작업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우건설하고 신한은행은 이제 인천시가 이새롭게 마련한 노선에 대해서 신구로선 노선하고 좀 혼합을 해가지고 조화를 이렇게 잘 섞어서 좀 제2경인선을 만들어서 제안을 했습니다. 뭐 5호선 목동역이랑 소사원시선, 뭐 시흥 대하역을 잇는 노선인데요. 뭐 수도권 철도 지하철 1호선하고 7호선 운수역과 뭐 2호선 양천구청역을 잇는 뭐 노선입니다. 저희가 이 내용 할 때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수도권 서남권이 철도 교통이 좀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예, 예. 만약에 이게 들어서게 되면은 굉장히 이쪽 인근 지역 주민들한테는 좋은 소식일 것 같고. 근데 추진 가능성은 좀 있나요? 다른 노선보다는 높은 편이긴 하지만 뭐 아직은 뭐 된다 안 된다라고 확실히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서남권을 보면 제2경인선도 있지만 뭐 광명시흥선, 뭐 목동선, 뭐 신천 신림선 등이 다양한 노선이 예정이 돼 있어요. 이 노선들이 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좀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이 제한이 거의 태동 단계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돼야 좀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제목에 또 담아주셨던 또 다른 노선이죠. 이제 신분당선 연장선도 궁금한데요. 지난 8월에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었는데 이 북부 구간이 그럼 여기를 다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나요? 아니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신분당선은 현재 광교에서 서울 신사까지 운행을 하고 있는 이제 노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측으로는 현재 신사에서 용산까지, 남측으로는 광교에서 손 호메시까지 각각 연장을 좀 추진을 좀 하고 있는데요. 뭐 북측 노선은 2031년이면 좀 현재 계획으로는요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광교에서 수원 호메시까지 가는 노선은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HJ 중공업, 뭐 GS건설, 계룡건설이 각각 이제 그 해당 그러니까 해당 노선에 대한 좀 건설 사업자고요. 현재 이제 그 국토부에 제안된 사업은 남측 구간 연장입니다. 광교에서 호미실을 잇게 되면 이제 호미실 구간이 종점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화성 봉담지구라고 있어요. 그 인근까지 이제 종점을 더 연장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제안 노선인 거고요. 이 노선은 현재 그 제4차 국가 철도망에 담긴 노선이기도 합니다. 그 건설 엔진 영사 중에 민자 사업을 많이 하는 삼보기술단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와 DLENC가 같이 제안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뭐 노선을 두고 핫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 신분당선이야말로 정말 핫한 노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남쪽 연장도 그러면 북쪽 못지않게 요구가 많고 관심이 많은 곳인데 그럼 자세한 노선이 좀 나와 있나요? 아니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민간 사업자들이 이런 노선을 추진하겠다라고 국토부에 제안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뭐 구체적인 노선과 정책약 등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4차 철도망 계획에 따라서 호미실에서 봉담지구 인근까지 있겠다, 이 정도만 현재 나오는 상태인 겁니다. 이번에도 이제 기승집단과 경제와 놀자를 통해 많은 분들이 이제 문의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몇 가지 소개를 드릴게요. 권태현님이 과천 인프라 편을 보시고 내용이 풍부하다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댓글로 과천 인프라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 해피해피님이 민자로 한다는 것은 통행료를 내는 것인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예, 아마 그 과천 이수 복합터널을 좀 질의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사업은 이제 터널 이용자의 그 내는 요금으로 사업자 투자비를 회수하는 BTO 방식이기 때문에 아마 요금 내셔야 될 겁니다. 근데 사업자인 현재 롯데건설하고 서울시가 협상 내용을 보면 뭐 통행료가 소형차 기준으로 아마 1,600원 정도로 될 것 같고요. 좀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인식을 보면 딱 민자도로 니꼴 뭐 통행료라는 인식이 좀 돼 있잖아요. 사업 방식에 따라서 무료 민자도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뭐 BTL이라든지 혹시 뭐 AP 등등 그런 방식이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좀 사업자들의 그 투자금을 BTU 방식으로 선하고 있기 때문에 좀 무료 민자도로가 좀 없는 거고요. 유료도로라고 봤을 때 또 민자도 아니에요. 뭐 저희가 흔히 이용하고 있는 제정도로도 유료도로가 엄청 많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뭐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제1 외곽 순환 고속도로 등 남측 구간 등을 보면 다 재정도로잖아요. 근데 이 도로도 저희가 이용할 때는 뭐 적게는 뭐 몇백원에서 몇천 원, 많게는 뭐 만 얼마까지 요금을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구분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식은 바위다님이 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이번 편은 그 잠실 스포츠 마이스였죠. 네, 호텔에서 보면 10시 넘어도 이 야구장에 비치는 그 라이트랑 그 다음에 응원 소리 때문에 계속 시끄러울 수 있겠네요라고 해주셨어요. 또 이 질문은 아마 또 잠실 동부장에 들어가는 뭐 호텔이나 뭐 레저, 뭐 여가 시설이 들어간다는 설명에 대한 문의신 것 같은데요. 아마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민간 사업자들이 충분히 좀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민간 사업자 중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뭐 하나그룹, 하나금융그룹, HDC 그룹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하나그룹은 뭐 플라자 호텔을 좀 운영을 하고 있고, HDC 그룹은 파크 하얏트라는 호텔을 좀 각각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뭐 호텔 투숙객들이 좀 수식을 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아마 각종 장치를 아마 할 거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질문이 아니고요. 그 QQQ님이 한 가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저번에 이제 살짝 티키타카가 있었죠. 그쵸, 예. 예. 미리 멘트 분배를 해서 매끄럽게 진행하면 더 좋았을 텐데라고 하면서 약간 안기 기자님의 지인 같은 네. 지인이 확실합니다. 아, 네. 사실 저희 속풀이는 이제 촬영 전에 어느 정도 좀 대본을 써놓고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잘 분배해서 하는 건데 멘트 분배를 했는데도 그렇게 안 보이셨나 봐요. 제가 조금 더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번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속풀이 편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시 한번 조태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SOC는 다시 할게요. 왜 그래? 오늘 뭐 아, 다시 할게요. SOC는 생활이다. 감사합니다.